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어업면허 처분에 있어서 피고가 정한 그 면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이니까 이런 건 뭐라고 해? 효력에 연관관계가 있죠. 자, 그리고 그 기간은 반드시 오겠죠. 자, 이런 걸 기한, 종기라고 하는 거죠. 제한하기 위해서 행정행위 부관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리 딱 종기, 기한, 조건 막 이런 식의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부담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딱 판례를 읽어보고 이게 부담이겠구나, 기한이겠구나, 조건이겠구나 구분하셔야 돼요. 철회권 유보이 네 가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시기, 종기,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구분한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2번 보겠습니다. 해제 조건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되기는 하나 다른 행정행위 부관과 달리 독립해서 그 자체의 행정재송 체계가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만 가능해요? 부담만 가능합니다. 부담만.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1번. 여러분 기한은 독립증송 안 되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은 틀렸습니다. 부담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19번에 3번은 아까 봤었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4번도 별표 치세요. 4번. 여러분 철회권이 유보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냥 행정법 일반 원칙 그냥 술술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안 돼. 근데 왜? 신뢰보의 원칙은 안 되죠. 여러분 철회권을 유보하는 게 신뢰보의 원칙을 주장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봉쇄하기 위해서 철회권 유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회권이 유보됐다는 것은 자, 이미 상대방이 예측 가능합니까? 예측 불가능합니까? 상대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철회되겠구나 라는 것이 유보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그걸 신뢰했는데 왜 이제 와서 철회하나요? 라는 신뢰보 신뢰보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4번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일지라도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행위 철회 시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회권이 유보되었을지라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0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A씨의 도로조명 허가 신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처분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 해. 근데 지금까지 밀렸던 자동차세는 납부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갑이 생각하기에 내가 자동차세 체납한 거랑 도로조명 허가랑 무슨 상관이지?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실체적 관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투고자 하는 거예요. 자, 1번 도로조명 허가는 특허죠. 재량이고 그리고 부관 붙이는 거 가능하다는 게 통설과 판례 입장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동차세 납부 의무 부과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도로조명 허가를 발령하면서 당사자에게 금전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위로 부담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그런 걸 붙였으면 부담이겠지. 이게 효력과 연관관계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부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로조명 허가와 자동차세 납부 사이에는 실체적 관련성은 없으므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 관련성은 없겠지.
여러분이 봐도 없지 않아요? 실질적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120번. 자, 실질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몇 번이에요 지금? 3번? 위법한 건 맞아요. 근데 판례는 그렇다고 당연무효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위법은 맞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부당결부 원칙에 위배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무효이다라는 말이 틀린 거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자, 그럼 거기다 써주세요. 또 하나. 참고. 참고. 자, 관련성 없는 토지,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 진입도로가 아니라 관련성 없는 토지의 기부 체납을 요구한 거. 또 마찬가지.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위법이긴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자, 이렇게 부당결부 원칙, 결부금지 원칙이 위배되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법하게 됩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갑은 부담 자체만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취소심판,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부담이 취소되는 경우 도로조명 허가의 처분은 그 자체로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A라는 처분에 부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걸 독립해서 쟁송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사라지면 이것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정답은 1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121번. 우리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응원을 받아. 여러분, 행정응원이 뭔지 혹시 아세요? 행정응원? 몇 번이야? 행정응원. 행정응원은 잘한다 하고 응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냥 여러분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행정청, 혹은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되고, 상호 간의 뭐 업무 협력, 업무 협력 행위를 우리가 행정응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중요 문화재의 임시지정처분 적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이거는 뭐, 근데 이거는 이걸로만 가지고 지금 통지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예. 근데 뭐, 좀 선지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진 않아요. 통지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 예,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맞는 얘기긴 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3번이 왜 틀렸을까? 준해절형을 갖추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이거는 내부적인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뭐도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의사표시도 있어야 되죠. 대외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행정청에서 야 영업정지 하자라고 내부에서 하고 뭐 주체도 좋고 내용도 좋고 절차도 다 밟았어요. 형식도 문서로 안 들었어. 근데 그 사람에게 통지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처분으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외부적 의사표시 혹은 대외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영업허가에 대한 통지가 아직 신청인에게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죠. 도달주의. 자, 12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부에 의한 송달 가능해요? 가능하지. 우편도 가능하고 교부도 가능하고. 근데 교부에 의한 송달에서는 꼭 뭐를 받아야 돼요?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돼.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꼭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보통신망 나오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정보통신망. 첫 번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다 해야 돼요? 지정 컴퓨터에다 해줘야 되죠. 언제 도달되었다고 봐요? 입력되었을 때 도달되었다고 보죠. 그리고 동의, 지적, 입력 꼭 따라다녀야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땐. 자, 그런데 뭐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2번 도로계획법상 도로계획 시설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 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전제로 해서 그 내용을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자, 맞는 말이고요. 3번 자, 여러분 면허관청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면서 통지서에 의해서 면허 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않았어요. 근데 효력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허관청에 임의로 출석한 참석. 임의로라는 것은 불러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왔어요. 임의로 지 마음대로 왔는데 그 사람한테 누구누구 씨 제가 보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면허 정지된 겁니다. 그때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게 효력이 인정됩니까? 아니죠. 공식적으로 통지를 해줘야지. 공식적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지.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김에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납세고지서의 교부 송달 및 우편 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 관계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혜 행위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도 꼭 송달해야 되는 거죠.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자,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123번. 그래서 123번. 자,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으로 알고 있는 이상 자,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 여러분, 해고 통지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30일 전에.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서. 자,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해야 되는데, 자, 해고 사유를 서면을 통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27조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해 해고 통지로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무슨 처분은 아니잖아, 지금. 처분은 아니, 해고 통지야. 해고 통지인데, 이메일로 했어. 자, 우리가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하라는 것은,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혹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불법 해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서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서면 통지의 입법 취지를. 그렇잖아요. 우리 이메일로 보낸다고 해서 뭐 간소하고 그럴 건 없잖아요. 손으로 꼭 써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2번 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등의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반 신문 중 하나에 공고하고가 돼야 돼요. 공고하고. 자, 2번. 123번에 2번. 우화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공고하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거나 이거는 여러분 오하죠. A거나 B 이런 뜻이잖아. 이건 오하지. 근데 꼭 공고하고 플러스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 신문 중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인터넷.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처럼 공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3번. 공고의 방법에 의한 고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지가 없는 한 고시 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까? 맞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고시공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앞에는 안 나왔나? 어쨌든, 송달이 불가능했을 때, 여러분, 124번에 3번이랑 비교합니다. 124번에 3번. 자, 123번에 3번 볼게요. 공고의 방법에 의한 고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 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3번 볼게요. 124번에 3번.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123번에 3번은 애초에 누구한테 대한 거예요? 처분이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처분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불특정 다수일 때의 처분. 자, 그러니까 일반 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일 때 5일. 그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처분인데 그 특정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이 불가능해서 공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14일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고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초에 그런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해서 하는 공고가 있는데, 날짜가 다릅니다. 5일하고 14일. 자, 그리고 4번. 4번은 아까 앞에서도 봤죠? 공정거래위원회, 주소, 고소, 영업소,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편 송달 가능하다. 자, 그래서 123번의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24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자, 민법상 도달주의가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15조, 여러분 행정절차법 아까, 봤을 때 이것도 볼 걸 그랬다. 어쨌든, 여러분, 행정절차법에는 발신주의가 아니에요.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도달주의 원칙.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정보통신망 지정의 동그라미, 입력의 동그라미. 지정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방금 봤죠? 14일. 이거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포인트를 둬야 돼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우편물이 보통 우편 안 돼요. 여러분,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편일 때 보통 우편이 있고요. 등기 우편이 있습니다. 자, 등기라는 말은 우편물을 기록하면서 취급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가 있고요, 지금 어디에 도착했고요, 이런 걸 다 기록한다는 거야. 남긴다는 거야. 그래서, 자, 여러분, 보통일 때는 도달 추정할 수 없습니다. 보냈다고 해서 그냥 다 도달된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기는 그 사람이 받았다는 게 기록으로 확인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도달로 추정합니다. 보통이냐 등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일 때는. 자, 그 다음에 125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우편물이 등기 취급, 이건 등기 취급 자, 할 때는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2번 자,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인터넷은 따로 +1+1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보통우편 도달 추정 안 되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때는 네, 동의할 경우 지정 입력. 오케이. 똑같은 거고요. 자, 넘기셔서 126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행위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면 선결 문제로서 이게 당연무효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선결 문제로서 행정행위 효력 부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온천수 사용하는 여관 목욕탕에서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설치 사용하라는 시설 개선 명령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으로 온천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고요.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예,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뭐만 따져요? 효력을 따집니까? 유법성만 따집니까? 유법성만 따지면 되는 재판이죠. 유법성만 따지면 되는 재판이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취소되어야만 틀렸죠. 취소되지 않아도 위법성만 따지면 되니까. 자 위법성만 따지면 된다.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취소되어야만 이게 틀렸습니다. 취소되어야만. 자 127번 하겠습니다. 127번. 자, 행정의사는 공정력이 있고요. 공정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정력 때문에 무면허 수입제 되지 않죠? 무면허 운전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 그렇죠? 이번에 나왔습니다. 무면허 운전. 자, 그다음에 2번 자기 확인설의 입장에서는 공정력의 본질을 행정행위의 적법성의 법률상 추정으로 파악하는 결과 그 위법성을 주장하는 자, 즉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자기 확인설 이런 말이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원고에게 당연히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의사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 원고에게 있다니까. 그럼 공정력이랑 입증 책임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 그래서 맞아요. 자, 공정력하고 입증 책임은 상관이 없고 일단 그리고 입증 책임은 원래 원고가 지는 거예요. 소를 원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행정소송법에 간접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행정 목적의 능률적 수행 내지 행정의 실효성 확보, 행정법 관계 안정성 유지, 상대방의 신뢰 보호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정력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8번 가겠습니다. 자,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양자를 구별해요. 양자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이법 여부에 관해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의 다툼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구성요건적 해당성은 자, 구성요건 타당성은 여러분 요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 사이에서 그 다음에 공정력은 원리는 똑같은데 행정청과 국민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볼게요. 자,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 존재와 내용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이라고 본다. 예, 맞아요. 3번 공정력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날에는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공정력은 효력이 있다는 거지 적법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력을 가진다고 해서 위법한 행정행위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3번 틀렸죠? 3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서 취소라는 개념이 있는 이유가 공정력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만약 공정력 같은 게 없었으면
그냥 다 무효면 되는 거야.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공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응 효력을 갖는 게 공정력이잖아. 일순간 효력을 갖는 게 공정력이기 때문에 취소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28번의 정답 3번. 자, 4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공정력을 지닌다 해도 그 취소 처분에 관한 공정력일 뿐이므로 그 영업허가의 기한, 개별적인 영업행위. 예. 자, 그쵸? 금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거 별도의 문제다. 제가 항상 자, 무허가 술집에서 술을 마셔도 술값은 내고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129번 공부하겠습니다. 갑이 국세를 체납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갑 소유가옥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했어. 1년 지난 후에 공매처분 하자가 제기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똑같아. 자, 가의 경우 나 이거 보고 하진 않았는데 등기 말소 청구. 나 다른 그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건데 이것도 좀 그런 것 같네요.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가의 경우 공매처분하자가 무효사유라면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가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등기말소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나의 경우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간 경우 자,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고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해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용할 수 있죠. 나의 경우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1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130번 행정행위 효력간의 판례 입장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불가쟁력은 행정행위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아까 봤듯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가운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야 되고요. 무효가 있어야 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불가하겠지. 불과할 때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은 효력이 없을 때 그 돈을 갖고 있는 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맞는 말이죠. 이것도 부당이득 되냐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취소되면 돼요. 3번 물품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 주르 물품을 통과한 경우 수입 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자가 있는 행정행위여야 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무면허 수입자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거 아까 봤던 거고. 4번 보겠습니다. 자,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 확인에 구할 소의 이익은 없죠. 여러분 대집행이 완료됐대잖아. 대집행이 완료됐어요. 자,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가면 되죠. 근데 지금 뭐예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될 건데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틀렸습니다.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원래도 취소 판결 없어도 되고 그리고 취소 판결 안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소이익이 없어서. 근데 취소 판결을 거치고 와야만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131번 불가쟁력 불가변력 볼게요. 자, 1번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불가변력도 발생하고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별도예요 불가쟁력하고 불가변력하고. 자, 상호 독립적 이라고 써야 돼요. 상호 독립적.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자,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대한 구속력이나 불가쟁력은 주로 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규율하는 거고요. 불가쟁력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못한다는 얘기고.
자, 3번. 심계원의 판정이 회계 관계 직원과 관계행정처의 구속한 성격을 띤 확정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취소 변경될 수 없으며 어떠한 행정정도 이외에 취소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가능하죠. 회계관리 직원과 구속한 성격을 띤 확정력을 심계원이 판정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그 직권 취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직권 취소는 잘못됐다고 생각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불가정력에 대한 재심사 제도. 자, 재심사 제도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이 선지는 좀 애매할 것 같네요. 만약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재심사 제도가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단 과거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입장에서 보면 좀 이거는 뭐 재심사 제도랑 얘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4번 선지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불가정력이 발생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다음에 132번 보겠습니다. 132번. 자, 1번. 과세 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이 세액산청구를 기재하지 않았어. 절차상 하자가 있었네? 그럼 빨리 이거 보완해가지고 과세 처분했어요. 자, 이거 가능하죠? 절차상 하자 보완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2번. 집행력은 법규상 집행력은 행정행위 본질상 당연히 내포되는 효력으로 집행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는 하명행위의 하나며 이행 판결은 집행력과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본질상 당연히 내포되는 효력은 아닙니다, 집행력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법령이나 법규에서 인정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되는 거죠. 자, 3번. 국가배상 청구 사건의 유법성 판단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다룰 수 있지만,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선결 문제로 다룰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자, 여러분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와야 되는 거니까. 자, 4번 토지용지를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해서 원상공고 시정명령 받아진 경우 그 처분이 유포처분 인정되는 한 시정명령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네. 그렇죠? 나중에 이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3번부터 또 진도 나가고 또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풀고요. 모의고사 풀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집 진도 이렇게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